네, 3일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만나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 반등하는 걸요. 네. 이 기술적 반등, 그 이상 이하로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사실 오전에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희망의 끈이 저희에게 좀 있는 건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하락론자와 상승론자의 이 시장에 대한 뷰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빠진다라는 전망도 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선물 옵션이나 파생 쪽을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세 추종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처럼 상승하는 날에는 상승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뿐이고 당장 뭐 또 오늘 상승한다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내가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행동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해결책과 결과를 듣기 좋아하는 대중들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어떤 그런 확실하게 그러니까 리딩하는 이런 그 전략, 그러니까 확실히 흑 아니면 백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심리상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시장은 어떤 그 특정한 그 편향적인 생각이 계좌를 멍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이제 어제는 시장 안 좋았으니까 떨어진다. 그러면 또 오늘 반대로 또 시장 올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폭등이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종목이 좋으면 시장이 좋을 때 더 많이 가고 네. 그 다음에 종목이 좋은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땐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때는 또 추가 매수나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면 그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좋습니다. 일단은 네. 좋은 이유는 우선은 이제 코스닥이 더 좋죠. 왜냐하면 그쵸.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이유는 우선은 테슬라가 한 4%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오른 이유가 앨런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판매를 하는데 재판매를 못 하게 했어요. 1년 동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도 요즘에 뭐 좋은 흐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대통령께서 공매도를 원래는 이제 내년 6월 달까지로 정해 놨었는데 네. 어떤 기한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안에서 네. 또 잘 갈 때는 그에 맞게 종목 선택을 전략을 세우고 네, 맞아요. 안 갈 때는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요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오늘 잘 가는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이창원 코치의 생각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공매도 개선까지 금지. 요 뭐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금지일까요? 공매도 개선까지? 지금 이게 네. 화면이 좀 들어갈 만한 게 없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짧아졌는데 네. 공매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매도가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 결국 네. 대통령의 발언과 굉장히 흡사한 전략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참고로 나스닥이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맞아요. 네,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또 11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14,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상황은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사실 그 종목이 싼 걸로만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PBR, 그러니까 청산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안 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투심이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이런 공매도 금지나 이런 이슈들이 투심을 돌아오게 한다. 집 나간 투심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심리만 좀 돌아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당일날 6%, 7%씩 대폭등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너무너무 심한데 그만큼 조금 심리 개선되면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투자 심리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집 나갔던 투심이 돌아올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리뷰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경농이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28%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경농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좀 가시만 남았는데 윗꼬리가 원래 이제 테마주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날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조정 보이고 나서 오늘 다시 재상승을 준비를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빈대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단기 1차 급등으로 끝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뉴스의 재확산 속에서 테마주는 그 뉴스를 먹고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개인들 매집 좀 털리고 매집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재급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경농을 저희가 편입할 때도 재료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이 재료의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매집픽부터 공개하고 있죠. 저점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요즘에 실적 때문에 난리인데요. 지금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아주 좋은 현대모백스를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다 갖고 주가까지 견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현대모백스. 우리가 이 종목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숨겨진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묶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2차 전지 공장 구축과 관련해서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연간 최대 수주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일부 종목들 뭐 흔히 뭐 파도 같은 경우에 실적 안 나와서 뭐 급락도 나오고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 확실한 종목들이 이제 매기가 몰린다. 그러니까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백스는 우리가 이제 현대차가 아니라 이제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에서 가장 그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수주를 이쪽으로 다 몰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급등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제 급등, 그러니까 매집픽으로 갖고 나왔는데 이게 저점이어서 매집픽인데 급등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끼도 많아서 지금 자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백스 저희가 매집픽으로 선택했는데 이 종목 급등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료가 좋았어요. 일단 실적 때문에 최근 주가의 흔들림이 장 안에서 나왔었는데 실적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안에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네, 자 현대모백스는 이제 누가 봐도 저점이고요. 이건 뭐 지금 그 현대그룹에서 수주 지금 들어오는 거랑 포함해서 2차 전지로도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그 로봇 이슈도 또 묶여 있으니까 재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번 또 거래량 붙으면 장중에 뭐 기본 20%씩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다 한 번씩 폭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목 주고 다시 재급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뭐 거의 뭐 좀 우리가 그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당일의 어떤 흐름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에 의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종목은 영업이익에 수렴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백스가 지금 정도의 어떤 그 수주와 실적 성장과 실적 그리고 흐름이면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저는 이 종목은 이제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4,500원. 그러니까 뭐 4,500원 훨씬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선 4,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3,200원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공개한 매즈픽, 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 현대모백스였고요. 매즈픽이지만 급등도 기대된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첫 번째 종목을 만나봤다면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될지 궁금해져요. 네. 한번 급등픽도 열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2의 경롱으로 한번 제가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테마주 바로 마이코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확산 관련 테마 대장주입니다. 위더스 제약 오늘 그 급등 안 나오고 지금 현재 거의 보합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럴 때 들어가야지 또 갑자기 뭐 한 번 튀면은 기본 20% 아니면 상한가인데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급등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눌림목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더스 제약 제2의 경롱의 자리를 노려보는데요. 네. 사실 마이코클라즈마 하면은 이 중국에서 지금 엄청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들을 뭐 사배면 이런 데서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테마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폐렴 관련주가 테마가 형성이 거의 안 됐었어요. 네, 그냥 뭐 폐렴이면 독감 관련주가 한 번씩 올라오고 말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는 거는 바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심리에 의해서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만큼의 엄청난 파급력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스몰캡 테마주는 100%에서 200%를 급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뭐 몇 개 있어요. 뭐 메갈시에스도 있고 위더스 제약도 있고 메디아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테마는 제일 강한 종목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되면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경론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그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거의 20% 넘게 급등하고 고점 찍고 보합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20% 한 이렇게 보고서 사면은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일 때 사놓고 20% 뜨면 그때 팔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당연히 이 종목은 이제 누구나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내용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실적은 제가 다 확인하고 왔지만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그냥 뭐 3년 적자여서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정도만 아니면 돼요. 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그래도 꾸준히 또 그 영업이익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보합 정도 수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고 지금 네. 같은 자리에서 담아서 20% 오르면 그때 팔고 나오는 네네네, 전략이었거든요. 맞아요. 위더스 제약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경농 같은 경우에도 1차 급등하고 나서 이제 눌릴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위더스 제약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방송을 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원래 보합이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한 6%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 급등 나오고 나서 눌리고 지금 오늘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이런 테마주들은 빈대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이런 그 독감 폐렴 이런 거는 이제 또 겨울도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2차 상승을 보고 급등을 보고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서 이제 목표가는 12,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8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위더스 제약 저희가 폐렴 확산에 따른 공포,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주인데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다. 보합에서 저희가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8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는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두 종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정보들을 밴드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네. 포털 사이트에서 이창원 밴드 검색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인 3색 작전 타임 이창원의 탑픽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